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양자, 중성자가 있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 핵 때문에 위협받고 있잖아요. 이번 핵 오염수도 오펜하이머 때문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작합니다. 평소에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꼭 DVD를 사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1000장쯤 모았어요. 근데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사 모을 필요가 없었는데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일 재밌었던 영화는 뭐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가 오펜하이머였어요. 4, 3, Truman needs to know what's next. 2, What's next? 1. 특히 이제 IMAX관에서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양자, 중성자가 있는데 이들이 부딪히면서 나오는 그 소리가 영화관 전체를 막 울리면서 전해져요. 울림이, 떨림이 이렇게 속까지 전해지니까 정말 다른 색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오펜하이머 내용이 너무 어렵던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뭐 간단하죠. 이론 물리학자거든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그 겪었던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영화죠. 오펜하이머는 수학자인가요? 과학자인가요? 과학자죠. 사람들이 사실 물리나 화학과 수학은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로 잘못 아시는 거예요. 물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현상을 보고 근본 원리가 뭘까를 생각을 해서 그걸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반대로 수학은 사람이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계산을 하거든요. 그 오펜하이머에서 인상적인 장면으로 그게 나와요. 이 원자탄이 터지면 지구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 그 확률이 얼마냐? 0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정확한 겁니다. 과학에서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게 과학이고요. 수학에서는 0이 나올 수 있죠. 정확하게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천재인가요? 저는 천재라고 생각해요. 물리학도 있고 수학도 있고 화학도 있고 한데 어느 정도 그런 쪽에 직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요. 남들이 생각을 못하는 그 사고를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펜하이머도 역시 그런 종류의 물리학자고요. 그럼 철수 삼촌도 천재신가요? 이거 아닙니다. 그냥 과학 좋아하는 사람이죠. 과학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인문학도 굉장히 좋아해요. 의대, 공대도 나왔지만 경영학 석사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회사 경영도 하고 정치도 해서 법도 만들고 했으니까 저는 양쪽 넘나들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수소폭탄하고 핵폭탄 중엔 뭐가 더 센가요? 뭐 당연히 수소폭탄이 훨씬 더 위력이 크죠. 오펜하이머를 보면 이제 우라늄으로 폭탄을 만드는 시도가 하나 있었고요. 플루토늄으로 폭탄을 만드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양대역학의 이론을 가지고 살상 무기를 만든 게 원자 폭탄이고 수소와 수소가 합쳐지면 헬륨이 되거든요. 양의 속도가 빠르면 폭발이 일어나고요. 엄청난 그 온도를 만들 수 있게 돼요. 그게 쉽게 설명은 좀 힘든데요. 이 영화 꼭 추천합니다. 꼭 보세요. 오펜하이머가 핵을 만들었는데 아니요, 핵을 만든 게 아니라 오펜하이머는 핵폭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핵을 만든 건 아니죠. 그럼 이번 핵 오염수도 오펜하이머 때문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은 위험한 건가요? 위대한 건가요? 자연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사람에 달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컴퓨터가 업무용으로 쓰면 좋은 거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드론을 조종을 한다. 그건 또 나쁜 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걸 어떤 용도로 쓰느냐 사람에 달린 것 같습니다. 오펜하이머가 과학자라는 죄를 알았다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소린가요? 과학자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원리, 생명의 비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면 정말 신의 영역에 점점 근접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니겠습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두렵기도 하고 아마 그런 뜻으로 한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I suppose we all thought that, one way or another.
우리나라에도 오펜하이머 같은 훌륭한 과학자가 나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저는 과감한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정부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주는데 그 성공 확률이 99%에 달해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 처음부터 성공할 거를 알고 시작한 거예요. 정부에서 성공하면 상 주고 실패하면 벌 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과학자들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정부 제도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인구가 900만 명인데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이 13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5천만인데 노벨 평화상 하나 받았죠. 가까운 일본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나라에서도 했던 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해봤는데 결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용기,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저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물리의 정수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게 만드는 영화 같아요. 마지막으로 영화 오펜하이머를 어떤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나요? 저는 물리 싫어하는 사람, 과학은 내가 근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뭐 물리를 포함해서 과학이라는 게 일반 대중에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도 가까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의외로 흥미로운 분야라는 걸 알 수도 있고, 원자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역사에 대해서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가 북한 핵 때문에 위협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여러 가지 사고의 폭이나 세상에 대한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순간만은 자기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걸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신기한 게요, 그 전까지 어떤 고민을 했었다면 영화를 보는 동안에 그 고민을 안 하지만 자기 무의식에서 끊임없이 그걸 고민을 하거든요. 영화를 보고 나면 갑자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떠오를 때가 저는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로 좋은,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경험입니다. 이 영화 꼭 추천합니다. 꼭 보세요. 오펜하이머 리뷰 마치겠습니다.